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 지지난 시간에 힘을 배웠죠. 그 힘을 어느 시간 동안 작용시킨 운동량,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생기는 에너지와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에너지,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를 얘기하기 전에 열을 얘기하기 전에 이 기체, 어떤 기체의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에요. 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을 높였을 때 부피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을, 식으로 쓴다면 압력 P와 부피 V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역시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럼 부피가 273분의 1배씩 증가하게 돼요. 우린 이거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으로 쓰자면 V는 여기선 부피예요. 볼륨. 원래 부피보다 273분의 섭씨 온도만큼 증가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 섭씨 온도는 무엇이냐?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점을 0도, 끓는 점 100도로 해서 100등분한 온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문자 T 나와 있는데 대문자 T겠죠? 대문자 T는 대문자 T가 아니군요. 대문자 T는 있나? 갑자기 선생님 당황스러운데 소문자 T 나왔습니까? 음, 대문자 T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대문자 T는 대문자 T는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을 하되 입자의 운동이 멈춘 온도를 0켈빈으로 한 절대 온도예요. 아보가드로 법칙, 이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양이 들어있어요. 얘가 수소이든 얘가 산소이든 기체라면 그리고 걔네들이 같은 온도고 같은 압력이고 같은 부피라면 똑같이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개수만큼 그 기체 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이 모든 기체들이 작은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충돌해요. 그래서 압력이 나타납니다. 압력, 우리가 앞에서 P라고 얘기하는 P로 나타내는데요. 압력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형사 힘이에요. 이 넓이가 받는 힘. 그러다 보니까 힘 F를 어, 넓이 A로 나눠준, 면적으로 나눠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아까 우리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던 이 현상들이 언제 때까지 외부 압력과 외부에서 이 용기 바깥에서 주고 있는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일어납니다. 보일의 법칙 예를 들까요? 보일의 법칙은 아까 압력이 클수록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였는데 용기 내부보다 외부 압력이 크면은 얘가 이 힘 차이 때문에 용기가 들어올 거예요. 용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부피가 줄어든 만큼 얘네가 더 많이 충돌하겠죠. 좁아지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충돌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샤를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상승해요. 온도라는 것은 이 기체 입자의 내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더 활발해져요,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충돌해요. 그러다 보니 이 충돌 때문에 내부에 충돌이 많아지니까 내부 압력이 세지고 내부 압력이 세진 만큼 용기벽을 밀어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바깥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입자수가 증가해요. 입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입자들이 운동하게 되니까 더 많이 충돌하고요.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역시 부피, 이 용기벽을 밀어내게 될 거예요. 에너지, 자꾸 내부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둘 다 얘기합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출입하는 열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잘 생각 안 합니다. 이 입자들 간에 서로에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이 반발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 이상기체로 보통 상정하고 얘기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상태로 우리가 보통 그 기체 입자의 상태, 기체를 어, 얘기합니다. 물론 실제 기체들은 반발이 있겠죠. 실제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는 입자의 상호작용이 있을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생겨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히 지금 단계에서는 이상기체, 얘네가 서로 충돌하진 않고 용기벽과만 충돌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아까 그 내용들을 합쳐서 PV는 nRT, P는 압력이고요. V는 부피, N은 입자 개수, 그리고 T는 온도로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달리 말해서 열 에너지를 주면 물질은 부피가 커지는 열팽창이 일어나요. 자, 이제 열과 온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열이 많은 물체와 열이 적은 물체를 맞대 봤어요. 그랬더니 열이 많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적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근데 열이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우리는 이 열이 이동하고 이 열의 이동이 멈추고 이 기준을 우리는 온도라는 물리량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열이 많다, 열이 적다,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그 정도를 온도로 얘기해요. 그래서 온도라는 물리량이 서로 다른 물질을 됐을 때, 이 온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열이 다 이동해서 결국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A와 C도 열평형 상태, 세 물체의 온도가 모두 같다 라는 법칙을 우리가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열은 꼭 다하에만 출입하는 건 아니에요. 고치 상태의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이유탄,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전도가 일어나요. 액체나 기체 상태일 때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대류가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 태양에서 오는 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공기라든가 이게 없죠. 진공 우주니까. 그래서 열의 물질 도움 없이 직접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복사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온도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한다 했는데 이 온도 변화폭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왜냐? 바로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두 물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두 물체를 맞댔을 때 온도 같아질 때까지 열 에너지가 이동할 겁니다. 근데 온도 변화폭이 같다. 온도 변화폭이 다를 때 얘가 온도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에 이동한 열의 양은 같을 겁니다. 얘가 준 양이나 얘가 받은 양이 같을 거예요. 온도폭이 더 맑다는 것은 A가 같은 열 에너지를 같은 열 에너지가 이동해도 온도가 많이 변했다. 비열이 낮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높이는데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비열이 높다, 비열이 비열이 높다는 것은 크다는 것은 1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도 온도가 더 많이 변했다는 것은 얘가 비열이 더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일과 에너지로 가봅시다. 한 입자가 한 변 길이가 x인 상자에 제가 한번 가둬봤어요. 그래서 충돌합니다. 충돌했을 때 이 P는 운동량의 P입니다. 운동량은 MV로 갔다가 질량 M이라고 했을 때 MV로 가다가 부딪혀서 마이너스 MV로 운동량이 변할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MV가 되겠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 네, 충격량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관련 시간.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네요. 압력 곱하기 면적. 그리고 시간은 얘가 충분히 왔다 갔다 했다고 했을 때는 간 거리가 EX, 속력이 V니까 거속시 V분의 EX로 낼 수 있겠고요. 면적이 한 면이 한 길이가 있으니까 면적은 X제곱 V분의 P, V분의 속력분의 압력 곱하기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근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MV가 얘와 비례한다. 그리고 이 X 세제곱은 부피죠. 말하자면 즉 EMV가 V분의 P 압력 곱하기 부피.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EM 곱하기 속력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대문자랑 소문자가 이게 폰트상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친구 잘 따라와야 돼요.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친 거는 운동량, 얘는 압력, 얘는 속력, 속도, 여기 이 P, 얘는 압력, 얘는 부피.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PV는 nRT, 또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이 온도에 비례하므로 온도가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즉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습니다. 기체가 하는 일도 역시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그리고 델타 X 해서 계산하다 보면 집어넣으면 되겠죠? 면적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바뀌고 있네요. 부피의 변화량,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인데요. 이런 유체, 흐르는 물체들 같은 경우에 기체 입작, 기체같이 흐르는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량들을 많이 쓰는데요.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부피로 질량을 나눠준 값이죠. 두력, 유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힘, F는 여기서 로는 밀도예요. 밀도. 로라고 읽어요. 로. 로, G, 중력과 속도, 그리고 잠긴 부피. 유체를 구성하는, 아까 이상기체처럼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가상의 유체입니다. 파스칼 원리, 갇혀있는 이상, 갇혀있는 이상, 갇혀있는 이상유체. 갑자기 제가 잘못 읽었네요. 갇혀있는 이상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 모든 부분 같다. 한쪽에서 내가 압력 가하면 이 유체 모든 부분에 똑같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속 방정식. 내가 만약에 이 부피의 변화가 생겼다면 부피 변화는 면적 곱하기 속력, 민속력만큼 변하겠죠. 얘는 만약에 이 통이 중량 좁아지더라도 같은 부피만큼 이동할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압력 더하기 로 GH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은 일정하다는 건데, 자, 여기서 볼까요? P, 압력 곱하기 V는 힘이 1이었어요. 자,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 되겠죠? mgh. 포텐셜 에너지네요. 2분의 1 역시 질량 곱하면 질량이죠. 부피 곱하면 mv 제곱. 운동 에너지네요. 얘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역학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각각을 부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유체다 보니까 압력과 밀도와 이런 것들로 설명하게 되네요. 자, 에너지 더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기체에 열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이 열 에너지는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입자의 운동, 내부 에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또 에너지다 보니까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가 공급된 만큼 에너지는 상태만 바뀔 뿐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부호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열 에너지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럼 밖에서 열을 흡수하는. 그리고 마이너스다. 배출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다. 에너지가 증가했다. 에너지가 감소했다. 얘기합니다. 1이 플러스다. 이게 제일 헷갈릴 수 있어요. 외부에 1을 한 것. 용기 벽을 밀어낸 걸 얘기하겠죠. 왜냐? 1이라는 것은 유체인 경우에 1은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다. 외부로부터 1을 받습니다. 부피가 감소했네요. 자, 이런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등압 과정,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과정이에요. 만약에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하면요. 1은 그렇죠.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하다 보니까 1이 음수로 1이 음수고 온도가 감소함으로 밖으로 열을 배출하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같이 증가합니다.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함으로 부피가 증가하면 1 외부에 1을 하게 되고요. 온도가 증가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 밖에서 열을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달리 다시 말하면 밖에서 열을 배출하다 보니까 밖으로 열을 배출하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쓰면서 위를 받고 있어요. 위를 받으면서 주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생각이. 이 부호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부호가 헷갈리면 다 헷갈립니다. 지금 선생님이 걷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얘가 마이너스, 열을 배출. 플러스, 열을 흡수. 갑자기 굉장히 꼬이네요. 자, 등적 과정입니다.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아까 이 1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었는데 얘가 부피 변화량이 0이니까 1을 하지 않네요. 등적 가열입니다. 수축에 재서 꼭 네. 등적 가열입니다. 온도가 증가해 가열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요. 열 에너지가 증가하겠네요. 반대로 감소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냉각하면 감소하고 열을 배출합니다. 등온 수축입니다.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얘가 0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요. 부피가 감소하면 얘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었으므로 음수가 되겠고 밖으로 열을 배출하는 게 되겠죠. 증가한다면 1이 양수, 열 에너지도 양수, 열을 흡수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열출이 없어요. Q는 열 에너지예요.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얘가 0이에요. 부피가 감소하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부피가 증가하면 그만큼 온도,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갑자기 등압 tension 갑자기 되게 꼬이네요. 갑자기 생각보다 갑자기 꼬이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역학 제1법칙이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를 받으면 1하거나 내부 에너지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열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1을 하거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위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기관이 제1종 연구기관이에요. 외부에서 열 에너지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 작동하는 내부 에너지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꿈꿔봤습니다. 하지만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일을 무한정하긴 쉽지 않겠죠. 왜냐? 고갈될 테니까요. 자, 열기관의 효율은 처음 흡수한 열과 기체가 한 일을 비율로 계산하는데요. 기체가 한 일은 처음 흡수한 열과 나중에 배출한 열의 차로 계산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열 에너지라고 하지만
열이 꼭 에너지여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열이 에너지가 아니라 열도라고 하는 물질이어서 물질, 열, 열이 많은 곳, 이 열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은 곳과 적은 곳으로 적은 곳이 나눠져 있다면 많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바람 부는 것처럼 열소가 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밑에 있는 그림 볼까요? 이 밑에 있는 그림 떨어지는 중일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중일까요?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 열이 이동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입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어떤 자연 현상들은 방향성이 없이 계속 무한정 일어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법칙으로 또 자연의 법칙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가역적이란 말은 한쪽 방향으로만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한쪽 방향으로는 잘 일어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질소도란 각 거시 상태, 각 거시 상태에 대한 미시 상태 수를 얘기해요. 조금 이따가 이 그림 보도록 할게요.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개는 점점 불규칙한 상태로 변합니다. 개, 우리 중학교 처음에 배웠는데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대상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더 불규칙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 형상, 규칙적으로 바뀌는 현상은 규칙적인 상태가 되는 현상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열의 형태로 열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열에너지가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되진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자동차 탈 때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서 열에너지로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긴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마찰을 다시 모아서 자동차를 돌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은 항상 고온, 저온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모두 온도가 높은 입자들만 있는 상태, 모두 온도가 낮은 입자들만 있는 상태가 합쳐졌을 때 얘네가 골고루 평형을 이루고자 하지 다시 얘네가 흩어져 가지고 온도가 높은 애들, 온도 낮은 애들로 분리되지 않아요. 자, 아까 거시 상태에 대한 미시 상태, 무질서도 얘기했는데요. 동전을 한번 튕겨 볼게요. 두 개 튕겼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하나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만 앞면인 경우는 첫 번째 게 앞면이거나 두 번째 게 앞면, 하나만 앞면이 되다 보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거시 상태, 하나만 앞면이라는 하나의 거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미시 상태가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많은 쪽으로 자연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시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어기면서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를 꿈꿔봤어요. 제 2종 연구기관인데요. 여러 가지를 모두 1로 바꾸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긴 열에너지를 다시 운동에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은 열에너지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좀 더 선생님이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1857년에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는 악마를 생각해냅니다. 악마는 이 두 방에 있는 입자마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입자가 통과할 때, 한 입자가 이 문을 통과할 때, 얘가 뜨거운 입자인지 차가운 입자인지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방 전체의 부피는 변하게 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 방의 온도가 높은 입자와 낮은 입자만 구별을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질소도를 낮춰주는 거죠. 하지만 이는 마치 부피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무질서를 낮추는 열역학 제2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 이것이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이걸 또 고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 아, 이 악마가 이제 열고 닫고 하면서 방의 부피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 당 전체의 무질서도는 낮출지어도 정보라고 하는 것, 이 양모가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 무질서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 굉장히 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정보까지도 우리가 다루게 돼요. 이 외에도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온도 0도, 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는 연력학 제3법칙도 있고요. 열힘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하는 연력학 4법칙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특히나 아까 연력학 0법칙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연력학 제0법칙은 3법칙이 밝혀진 이후 밝혀졌어요. 굉장히 나중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온도, 열이 뭔지, 온도가 뭔지 굉장히 기본되는 내용이라 0법칙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열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흐름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에너지를 얘기한 김에 이 물리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물리의 시작은 공교롭게도 천문학, 어떤 천체를 보다가 시작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천체 물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